봅시다. 일단 6번 번호를 쌤이 쓴 거 말고도 필요하면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일단 쌤이 이런 거 체크했거든. 혹시 더 필요한 문제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민이 나머지 다 괜찮아? 잘 풀 수 있는 거지? 현우도? 현우 아직 안 봐도 모르구나. 우연에는 적으면 돼? 아니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눈대 좀 딱 풀어봤을 때 아니 완전 실력자다 너 맞지? 눈컷 와 쌤도 막 풀어보는데.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10번은 이제 현우야 혹시 이거 10번 풀어봤어? 현호야 네. 풀어봤어 이거? 이종민 안 풀었어요. 어? 아니 풀어봤냐고 그냥. 네. 맞은 거 같아? 기억이 안 나. 오 다시 안 봤다고? 이번 주에 안 봤다고? 이번 주에 안 봤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지 않았어? 쌤 말은 콧구멍을 웃겠다 이거지. 한번 봐야지 그래도. 질문할 거 체크해보라고 했었잖아. 자 봅시다. 이때 이제 gx는 이제 mx 더하기 5라는 직선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fx 그래프와 이제 gx가 있어. 근데 둘이 이제 만나는 이제 교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할 때 뭘 구하시려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쉽거든? 근데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이 낯설음이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이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유리수일 때는 위에 2차 함수를 따라가고 무리수일 때는 밑에 2차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너희 유리수 모든 유리수 표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프가 그냥 선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맞지? 컴퓨터도 가능할까? 컴퓨터도 불가능해. 왜? 무한히 우리가 어떤 두 유리수를 잡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또 다른 유리수가 있어. 무한히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할 수 있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너가 어떤 유리수를 잡더라도 그 두 유리수의 평균은 뭐야? 반드시 유리수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거고 x-1의 제곱 더하기 4는 이제 꼭지점이 이제 1,4고 그 다음에 이제 R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될 건데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못 그렸지? 어쨌든 1,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친구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그려야겠네. 꼭지점이 1,6인 꼭지점이 1,6인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못 그렸구나. 잘못 그렸구나. 다시 그릴게. 지금 착각했어 순간적으로. 자 다시 5가 있고 그러니까 둘 다 5를 지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게 지금 여기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접하게 그려질 겁니다. 자, 여튼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4가 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래프인데 이제 이쪽 그래프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쪽 그래프는 모든 점이 유리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쪽 그래프는 모든 점이 이제 무리수로 이루어진 그런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gx는 mx 더하기 5래.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m이 0일 때를 그어보는 거야. m이 0일 때를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괜찮지? 그러면 이때의 실근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우리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뭘 것 같아? 대칭. 대칭이야, 대칭. 아, 사실은 최대 최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못지않게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놓치는 성질이 주로 대칭성이야. 봐봐. 요즘 x좌표 얼마일까? 여기 좌표 x좌표 얼마? 0. 고모 0. x좌표. 아 X좌표요. 대칭축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2인 거잖아, 맞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얼마? 이겠지.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는 누구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유리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얘는 돼, 안 돼? 얘는 돼. 얘는 무리수야, 무리수가 아니야? 안 되지. 그럼 몇 개야? 두 개. 자, 그러면 다시. 그럼 h 루트 3은 몇 개일까? h 루트 3. 루트 3은 대충 1.7 정도 되니까 뭐 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두 개? 왜 두 개야? 한쪽이 무리수면 다른 쪽도 무리수. 오,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루트 3x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랑 연립하게 되면 1차 함계수가 얼마가 되지? 무리수가 되겠지. 어쨌든 무리수는 팩트거든. 그럼 두 분의 합이 뭐라는 얘기야? 무리수라는 얘기야. 그럼 둘 중 하나는 무리수여야 되거든, 적어도. 근데 이미 한글이 얼마인 게 보장돼 있어. 0인 게 보장돼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무리수여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거는 무리수여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래서 그는 몇 개? 0과 무리수 하나, 두 개. 형 이해하고 있어? 두 분의 합이 무리수니까 하나는 무리수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물론 둘 다 무리수여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여야 된다, 맞지? x 교점 x좌표가 무리수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2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 2일 때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똑같겠네. 얘는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는 무리수라서 없고 두 분의 합이 유리수여야 되니까, 맞지? 얘는 두 분의 합이 유리수여야 되니까 여기가 근이 되어서 이제 두 개. 그래서 h 이도 두 개. 사실은 그냥 이제 모든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해서 두 개씩 가지게 되겠지, 구조가. 다 저거 근데 이제 해설에서는 그냥 방정식을 다 풀어서 값을 다 구하더라고. 그래서 유리수인 건 챙기고 무리수인 건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원래 18번도 어려운데 잘 했나 보다. 사실 할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가 아니는데. 응? 아니 근데 18번 읽어와요, 이유가 있어. 자, 봅시다. 이제 1차 F1과 F2라는 함수는 1차 함수, 1차 함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F 합성 F1이라는 함수가 있고, F 합성 F1 합성 F2라는 함수가 있고, F2 합성 F1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F2 합성 F2라는 4개의 함수가 정의가 돼요. 4개의 함수가. 이 4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 4개의 함수가 F1이거나 또는 F2래. 요거래. 그때 이제 문제 수요 구하는 게 그 F1, F2의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시는 게 낫거든. 근데 사실 이제 쌤도 처음에는 조금 헤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해설에서처럼 얘를 기준으로 삼자고. 어쨌든 이 친구도 물론 이걸 기준으로 삼아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 친구도 얘 또는 얘가 돼야 되잖아, 맞지? 첫 번째로 F1 합성 F2가 F1인 케이스. 두 번째로 F1 합성 F2가 F2인 케이스. 이렇게 두 개를 보자. 여기가 괜찮지? 근데 지금 이 그 뭐지? F1, F2가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라고.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F1과 F2가 1차 함수라는 말은 여기서 이걸 해석하기를 바라거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거를 말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등식의 양변에
F1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야. 즉 F1 인버스를 여기다 합성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F1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이렇게 등식의 양변에 동일 연산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저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F라는 함수가 몇 차 함수라서 1차 함수라서 반드시 역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2가 F1 인버스랑 F1을 합성하게 되면 뭐가 나와? X. 항등함수가 되네. 항등함수. F2가 항등함수가 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1차 함수 중에 항등함수 누구밖에 없어? y는 x밖에 없어, 알았지? 자, F2x가 x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F2는 구했는데 우리는 이제 F1을 구해야 되거든. F1을.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제 어디 갔지? 아, 쌤이 안 썼군요. F1은 1이고 F1과 F2가 모두 얼마나 조건이 있어? 1이라는 조건이 있거든. 근데 이상하다. 다시 F1 1과 F2 1이 1이라는 조건이 있어. 이렇게 써야 맞겠지. 자, 그러면 이제 F2가 X라는 사실을 찾았고 이거는 F2 1이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그럼 다시 내가 이 친구는 뭐 또는 뭐가 돼야 한다고? F1 또는 F2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경우를 나눌 수 있겠네. 이렇게 다시 F1 합성 아니 요거 세 개는 자동 달성이야 이제. 왜냐면 F2가 X 이거는 했고 참 F2가 X면 F1은 그냥 F1이 되겠지. 맞지? 요거는 F2 합성 F2도 그냥 F2 항등합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것만 아직 경우가 남은 상태야. 그래서 F1 합성 F1이 F1이 될 수도 있고 F1 합성 F1이 F2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생긴다 이제. 그치? 형은 혹시 질문 있어? 자, 우리 그냥 가지치기 깔끔하게 하고 있는 중이야, 알았지? 가지치기 깔끔하게 하고 있는 중이야.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돼? 우리 아까 F1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여기도 똑같이 F1 인버스 합성하고 여기도 F1 인버스 합성하게 되면 이건 F1x도 F1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도 당연히 괜찮겠지. 오케이.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F1과 F1을 합성했더니 F2가 된대. F2는 항등함수야. 어떤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1차 함수가 누구지? F1, 그러니까 1차 함수를 합성해서 같은 1차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고민하는 순간 늦은 거야. y는 x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이건 지식의 영역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나눈다는 거지. F1이 뭐이거나 항등함수이거나 혹은 F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k 꼴이거나 이렇게. 괜찮지? 근데 지금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의 직선이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그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야 된다고? 1,1을 지난다고. 그럼 k가 얼마여야 돼?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k가 2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F1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몇 가지 나왔지 지금? 두 가지 나왔어. F2가 항등함수고 F1도 항등함수이거나 또는 F2가 항등함수고 F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 함수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근데 사실 이거는 안 해봐도 똑같겠지. 오케이? 얘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어차피 이 상황이나 지금 봤을 때 구조로 사실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F1이 항등함수 나와버렸잖아, 맞지? 여기서는 F1이 항등함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일 수도 있을 거야. 괜찮니? 그래도 끝까지 할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 양변에다가 이거는 F2의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쌤이 지금 그 F2의 인버스를 합성하면서 위에 1번 쓴 거랑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 걸 눈치챘어? 1번에는 내가 F1 인버스 합성을 앞에 해, 뒤에? 앞에. 이 함수의 앞에 하잖아, 맞지? 이 함수의 앞에 하잖아. 이번에는 이 함수의 어디 해? 뒤에 하고 이 함수의 뒤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쓰는 거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맞지? 보장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처리할 때 저렇게 풀어야 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여기 똑같이 F1이 뭐라고? F1이 항등함수라는 정보를 얻은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F1에다 항등함수를 넣게 되면 얘가 다 성립하게 되니까 이제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F2 합성 F2가 뭐이거나 F1이거나 F2 합성 F2가 F2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F2가 항등함수가 될 거야. 오케이. 여기서 했잖아, 맞지? 이거면 F1은 무조건 항등함수라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거지. 어떤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건 뭐가 있다고? 하나는 항등함수거나 하나는 마이너스 X. 그렇게. 그래서 얘는 F2가 I이거나 또는 F2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결국은 조합이 몇 가지 나온 거지 실제로는? 총 세 가지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F가 항등함수고 F1이 항등함수고 F2도 항등함수이거나 이렇게 쓸게. F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되는 F1, F2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둘 다 항등함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F1이 항등함수고 하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아니면 F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두 번째 게 항등함수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괜찮니? 항등함수가 하나는 있어야 돼 무조건. 둘 다 마이너스 X 더하기는 안 됩니다. 그치? 오, 이게 왜 이렇게 세로로 길지? 뭐야? 팔각형을 그려 또. 적당히 그래도 못 그리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그리면 좀 문제가 있다. 자 어쨌든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형님 어떡하지? 형님 뺄까? 먹고 떨어져. 종류를 많이 채워놨어. 물론 이가 조금 근데 진짜 못 그렸는데 조금 못 그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못 그렸지? 멀리서 보면 조금 그렸다. 한번 적당히 갑시다. 똑똑하니까 잘 알아듣겠지. 아하. 질문 있어? 엄청 질문이 연편적인데? 숫자를 잘 못 써. 아 그래. 근데 이 문제는 변형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 여튼 자 봅시다. 20번 문제는 이제 문제 읽어봤어? 너 이거 풀어봤지? 이거 시너지 행복한 일들도 있는 줄 알지? 시너지를 더 풀었다고? 뭐예요? 20번 문제 처음 봐? 있었어요? 시너지 없어? 없었을 텐데 없어? 현호야 없어? 기억 안 나요. 아 그러면 없나 보다. 미안하다. 명백이 있어. 왜? 명백은 아직 여기까지 안 해서? 80몇 번 했잖아요. 오 명백 다 풀었어 벌써?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 풀었어요. 오. 자, 어쨌든 봅시다. 한 변의 이래. 이거는 많이 돌려? 네? 많이 돌려? 여기는 눈이 건조해요. 지금 아 그래? 눈이 피곤해 보여. 오랜만에 안 좋아. 자, 어쨌든 봅시다. 지금 이제 쌤이 아까 왜 풀어봤냐고 물어보냐면 이제 이게 문제가 어쨌든 말이 많잖아, 맞지? 봐도 문제가 길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어본 겁니다. 자, 여튼 그건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A점인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이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무슨 점이지? F까지 돌아오는데 이동한 거리 총 얼마야? 25번 가니까 10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그때 여기 만약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갔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이제 fx라고 하자. 괜찮지? 여기까지 가면 이 길이에 대해서 요 넓이가 딱 정해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함수를, 그 넓이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를 fx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1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혹시 이거 높이 알겠어? 이거 높이. 이 친구 높이? 암산이 암산. 혹시 정삼각형 높이 공식 알아? 2분의 루트 3 a야.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그럼 이거는 정육각형 원래 정삼각형 6개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정육각형의 높이는 정삼각형 몇 개 높이랑 같아? 2개. 2개 높이랑 같은 거지. 그럼 정삼각형 하나 높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높이가 얼마? 3이. 루트 3이 되겠네, 맞지? 아니지, 이거 정삼각형 루트 3이고 전체 높이는 2루트 3인 거지. 괜찮지?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최대값은 얼마라고? 2분의 1 곱하기 윗변 2 곱하기 높이 2루트 3이 되어서 요거 약분하면 2루트 3이 최대값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2루트 3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당연히 넓이니까 이제 음수 0보다는 크겠지. 거기 이제 우리 첫 번째 박스가 그거야. 함수 fx의 최대값은 얼마이므로? 얼마이므로? 2루트 3이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승윤이 이해했어? 뭐만 더 외워. 어디를? 이 최대값이 2루트 3인 게 이해가 안 돼? 그 2분의 루트 3이 여기서 헷갈려. 그러니까 정삼각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맞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2잖아. 그러면 요 정삼각형 한 개 높이가 얼마라고? 루트 3이라고. 아, 몇 개야? 2개. 2개. 그럼 높이 얼마? 2루트 3. 2루트 3 넣으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아, 2루트 3. 맞지? 그래서 넓이 fx가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FA가 얼마? FA가 16분의 2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가 이제 값의 곱을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이거든. 여기가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으니까 치환해서 FP라고 쓰자고 해요. F를 P라고 쓰자고. 그러면 FB는 16분의 27을 만족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 항상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지? 새로운 주. 범위가 생긴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B는 fx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게 사실 거기 가에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걸 풀고 싶거든. 먼저 넓이가 16분의 27이 되게 만드는 이동 거리를 찾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넓이가 16분의 27이 된다는 건 우리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16분의 27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높이가 얼마라니? 16분의 27이라는 얘기지. 16분의 27은 대충 얼마쯤 될까? 약간 아리까리한데 적당히 뭐 한 이쯤 그려진다고 하자. 이쯤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나 돼? 요 길이가 얼마나 되냐? 16분의 27. 그요 높이가 16분의 27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그때 뭘 알고 싶냐면 그때 요 길이를 알고 싶어. 요 길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근데 혹시 이 각도가 얼마인지 알겠어? 이거 정육각형이야. 다 60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60도거든.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따라서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돼.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 쓰게 되면 이 친구는 16분의 27 곱하기 이게 아니구나 참. 높이가 16분의 27인 거고 우리가 이제 저 x 정확히는 이제 b 값이 되겠지. b 값은 16분의 27 곱하기 루트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b 값인 거야. 괜찮아? 자, 문제에서 지금 어디까지 뭐라고 했지? b는 요게 난 거야. 요게 나.
이게 나의 값입니다. 이제 B는 원래 뭐 구하는 거였지? 이거 구한 거잖아, 지금.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FA는 16번. 요 16은 약분하는 게 좋겠다. 루트 3은 좀 이따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8 루트 3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뭘 찾으라고? A를 찾으라고. 오케이? 근데 지금 A의 값의 범위는 뭐지? A의 값의 범위는 A는 아무런 그 조건이 없어서 그냥 이거 전부 다야. 즉 A의 값의 범위는 0부터 10까지야. 이게 A는 이 X 대신에 쓴 거야. 식이 어떻게 나와요? 아, 괜찮?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가 8 루트 3분의 27이 나오려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를 한 결과가 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럼 8 루트 3분의 27은 저기 루트 3보다 훨씬 크거든. 그래서 여기 좀 꺼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그어질 거야. 그리고 지금 요 높이가 얼마라고? 8 루트 3분의 27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때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싶어. 이 길. 괜찮아? 하는 거 괜찮아? 근데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면 좋은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아. 요 각도가 혹시 몇 도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요 각도도 당연히 몇 도겠어. 이게 평행하니까 억각에 의해서 여기 뭐로 억각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선거하고 요거 동의각 잡아도 괜찮지. 뭐 어떤 이유로인지 저기도 60도야. 그럼 저 삼각형,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요 길이와 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맞지? 요리 많이 힘든데. 어떻게? 검도 될 건데. 홈도 뱉고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그 사이 진도 다 나가버리고. 하하하. 요거는 그냥 아무 시험게 이거 나왔지? 다음에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해. 자, 어쨌든 괜찮지? 그럼 우리 요 길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까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2대 1부터 3. 그치? 그러면 요 길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이 길이가 된다.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볼게. 여기다 8 루트 3분의 27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분의 1.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요 길이가 된다고. 맞지? 루트 3, 루트 3이니까 약분을 좀 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루트 3, 루트 3은 여기 9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4분의 9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번엔 A가 0부터 10까지거든. 다시 말해서 이게 쭉 가서 여기까지 여기 가도 괜찮다고. 그리고 넓이가 얼마야? 똑같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 10에서 이제 요것만 더 가면 되잖아, 맞지? 이 길이나 어차피 이 길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그럼 10에서 어디 가니? 10에서 4분의 9만큼 빼면 되지. 얼마지? 31. 4분의 31이 되겠네. 하고 4분의 31이 나. 4분의 40에서 4분의 9를 빼면 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점 P가 여기 오거나 여기 오면 높이가 이 값이 되니까 넓이가 이 값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네. 그런 점이 두 개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랑 그렇지. 그래서 요 길이가 4분의 9였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고? 똑같이 4분의 9라고. 그럼 10에서 4분의 9를 빼게 되면 4분의 31이 되겠지. A에서 출발하는 거죠. 점 A에서 출발하는 거야. 아, 근데 문제에서 요거는 네모만 있고 이제 구하진 않아도 된다, 맞지?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 16 곱하기 9 곱하기 31이지. 자, 16 곱하기 9 곱하기 31. 16분의. 자, 이게 뭐냐면 R이었어. R. 이거 다에 들어갈 게 R이었어. 이게 다에 들어갈 거고 이 값이 R이었어. 문제 분모에 뭐 갈래? PQ. 즉 어디 있지? 가가 어디 갔어? 가 2루트 3이 가야지. 2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Q는 아까 B가 그 Q였잖아. 그래서 8분의 27 곱하기 루트 3분의 1, 8루트 3분의 27. 8루트 3분의 27. 괜찮아? 이게 PQ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도 잘하면 그냥 끝나겠지. 약분을 해보면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약분 될 거고, 그 다음에 27이 3 될 거고,
얘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8이랑 16이랑 없어질 거고, 여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처음식과 똑같겠다는 지. 그래서 4분의 아니지 4, 3, 12분의 3, 12분의 32 이렇게 합니다. 이게 20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많이 풀면 빨라질 것 같아요. 많이 풀면 많이 빨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21번. 오늘 잘 따라오고 있어? 네.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 아니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1번을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fx가 3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고, gx가 주어지기를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다음 h라는 함수가 g 합성 옆으로 가죠. h라는 함수가 이제 g 합성 옆으로 가죠. 자, 그때 2h 세제곱 마이너스 h 제곱 마이너스 2h 1은 제로.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분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는 얘기거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잘 보여. 여기 h제를 묶어내면 2h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2h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h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를 바로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어차피 h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h 마이너스 1, h 더하기 1, 그리고 2h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hx의 함수값이 뭐이거나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면 주어진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 자, 근데 우리는 이제 hx가 누구였습니까? gfx군요. gfx니까 우리는 이걸 풀고 싶은 거야. 이걸 만족하는 이제 x를 찾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저기다가 실제로 fx를 gx에 대입해서 풀기에는 계산이 너무 곤란하다, 맞지? 너무 조금 복잡한 게 아니고 많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먼저 지금처럼 이제 어떤 치환된 형태를 공통분은 반복되거나 어떤 복잡한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괄호 안에 저렇게 복잡한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접근은 이제 얘를 치환하는 거지. 그러니까 fx를 t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gt는 1 마이너스 1 2분의 1 풀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 g 그래프는 쌤이 저때 아마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g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지? V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그려지는 V자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g의 함수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 되게 하고 싶은데, 여기가 함수값이 1일 때고, 그 다음 여기가 함수값이 2분의 1일 때고, 여기가 함수값이 1일 때라고 하자. y는 1이라고 이렇게, y는 2분의 1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t 값을 찾고 그 t 값을 다시 fx에 이제 처리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랑 만나는 x 좌표는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t가 1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요점에 있죠. 사실 이제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삼각형이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3이 되니까 여기도 2분의 3이 되어서 1에다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5가 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1에서 2분의 5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예? 아니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오, 승률이 1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래서 1에서 2만큼 커진 게 3이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오, 멋있다. 지금 약간 그 졸림 상태인데, 근데
계산이 이렇게 계속 틀리네. 아무튼 승민이가 잘 봐서 그거다. 나옵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저 친구를 처리하는 거거든. fx는 t를 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1, 2분의 5, 3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 2분의 5, 그리고 3. 이때 이걸 만족하는 x들이 실제 방정식에 근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저기다 대입해서 fx는 저거를 이제 총 몇 번? 5번 풀어도 뭐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조금 좋으냐면 우리가 이 친구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x 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x 절편이 얼마 루트 2가 되겠다 하지. 그리고 얘를 이제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린 게 바로 여기까지의 그래프.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처리하게 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그걸 다시 뭐하래? 3만큼 들어올리래. 그러니까 그럼 그래프가 추정적으로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기 사실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어쨌든 저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값을 확인하면 좋겠다, 맞지? 원래 이제 이 친구 함수값이 얼마냐면 여기 대칭축이 이 친구 0이잖아. 0을 대입하면 3-2가 되어서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따로 떼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얘가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처음 이렇게 그려졌다가 대칭 이동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얘를 이제 3만큼 들어올렸으니까 결국은 요 점이 여기 요 점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다, 맞지?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때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랑은 몇 군데 만나? 두 군데 만나네,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도 두 군데 만나겠다, 맞지? 그리고 1일 때는 몇 군데? 하나, 두 군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 1. 마음이 조금 아프군요. 여기 조금 더 뚱뚱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이 졸리나 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이제 좀 잘못 그린 게 더 뚱뚱하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좀 이상한데? 얘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구나.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1일 때 교점이 몇 개야,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지. 그리고 여기 2분의 5일 때가 똑같이 이렇게 붙게 되면 4개야. 그리고 3일 때 몇 개가 그거죠? 2개가 되겠지. 이거 다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일 겁니다. 괜찮니?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쌤도 지금 졸려서 스무쌤 몬스터를 뿜어내야겠다. 난 약간 이제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설명이 좀 이제 아주 나이스하진 않아서 풀이의 방향 자체는 다 정확하게 했거든. 계산에서 조금 디테일한 미스가 좀 생겨서. 자,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어디 갔니?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이제 저걸 직접 gfx를 그린다는 건 너무 과한 수고다, 맞지? 그래서 먼저 fx는 t와 gt는 1 마이너스 1 2분의 1 방정식을 풀어서 그때 이 t 값을 구하고
그 t 값을 이제 여기다 딱 하나씩 대입하는 거지.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gt 그래프잖아. 거기다가 이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2분의 1이 될 때, 1이 될 때의 x좌표를 구하면 이렇게 총 5개, 총 5개가 생긴다. 그럼 이 값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값들이 바로 이제 t가 되는 거야, t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푸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fx는 이렇게 방정식 풀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요 그래프를 한 방에 그려서 이제 뭔가 어쨌든 그 실거래 개수를 구해보겠다는 거지, 다시. 오케이? 근데 만약 그게 조금 불편하면 어떻게 괜찮냐면 이걸 5번 풀어. 5번 푸는 게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 그리는 건 쉽거든, 절대값 쉬운 거는. 그래서 저거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들을 조금 간단하게 바꿔주는, 이 그래프를 어렵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귀찮아도 더 안정적이긴 하니까 먼저 이걸 처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넘어오고 4가 되고 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4가 만들어진다. 같은 방식으로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2분의 7이 되는 거야. 얘를 1로 넘기고 1을 이쪽으로 넘기면 2가 되고,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분의 1이 되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3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1을 풀면 1을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는 게 예쁜 정리잖아, 맞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2 이렇게 바뀐다. 괜찮지? 근데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 싫어? 많이 쉽다, 맞지? x 마이너스 1로 좁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니. 그려놓고 여기 얼마? 승률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지, y.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2가 된다, 맞지? 우리 이제 선을 몇 개 넣고 있어? 5개. 몇 개 맞나? 2개. 몇 개 맞나? 2개. 몇 개 맞나? 2개. 몇 개 맞나? 4개. 여기 몇 개 맞나? 둘. 이게 이걸 머리 안 써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풀 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귀찮게 할래, 손을 귀찮게 할래. 근데 어떨 때는 머리를 귀찮게 하는 게 이득이 많이 커. 왜냐면 머리를 좀 썼는데 계산이 확 줄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득이 크지. 근데 어떤 문제는 머리를 하니까 엄청 복잡한데 손을 조금 써서 계산을 조금 해버리니까 머리를 쓰는 게 확 줄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손을 쓰는 게 이득, 그럴 때는 머리를 쓰는 게 이득,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쌤이 해보니까 차라리 손 계산 약간 해서 손을 좀 더 쓰는 게 이득이 더 큰 것 같아. 쌤이 봤을 때는 머리가 엄청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할 위험이 줄어드는 거야. 요래도 괜찮아? 그 다음에 몇 번 할 차례지? 22? 22번. 그럼 나머지 다 잘 풀 수 있지? 아, 이것도 다 잘 풀 수 있지, 맞지? 정리돼서 한번 더 치자. 아, 열한 문제. 나는 이번에 제일 잘 치긴 했거든. 지금 쌤이 수업하는 말에 제일 잘 치는 애가 유림이가 22개라서, 아 20개라서 2개 틀려서. 너 한 개 틀렸지 않아? 근데 솔직히 그거 좀 왜? 알잖아. 어떤? 딴 애는 또 뭘로 틀렸어? 현우야, 대학교 가서 이야기해. 제가 원래 좀 하는데 말장난에 좀 틀리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해. 그럼 너 뽑아줄 거야? 괜찮지? 아무도 안 뽑아줘, 알았지? 그리고 그건 그 문제의 어려운 방식이야. 어려운 방식이야.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랬으면 이거 너무 쉽다고. 쉬웠어? 전기 테스트? 쉽지는 않아, 알았지? 근데 쌤이 왔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넌 여기까지 문제들이 많아. 어느 선을 넘으면 쉽고 그걸 넘기 못하면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 그래서 넌 여기까지 별로 안 쫓아나왔지. 거기 걸리면 안 돼. 오케이. 쌤이 그거 다 푸는데 22분? 21분 정도 걸려. 딱 풀어보는데 처음에 딱 문제 세팅하고 몇 문제였죠? 22문제. 한 문제도 1분 걸리시. 안 걸리지. 1분도 안 걸리. 맨 마지막에 맨 뒤에 문제 푸는데 시간 조금 이렇게 뒤에 문제도 몇 개 쓰는데 시간 써. 나머지 다 몇 초지. 근데 원래 그렇게 돼야.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쩔 때는 쌤도 말리면 오래 걸릴 때도 있어. 계산 말리고 내가 풀어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쌤도 이렇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여튼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민조쌤이 그래서 처음에 풀어보고 쉽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쌤이 봤을 때는 근데 나도 금방 풀긴 했는데 쌤이 구성하고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뭐 쌤이 출제 의도대로 사실 출제가 되어서 그대로 진행을 한 거였어. 여튼 중요한 거 아니고 해봅시다. 이건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잠시만요. 아, 1대1 1대1 대응 함수. 함수의 함수 1대1 대응이 훨씬 더 복잡한 거잖아, 맞지? 여기다가 시역과 공력이 갖다도 추가된 거죠, 맞지? 자, fx는 2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것도 그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지. 시너지 아마 이 문제는 확실히 있을 겁니다. 물론 명백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 2, 3 다 집어넣으라니까 특별한 의미 없어.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fx1는 2f1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ff2는 2f2 마이너스 8 그다음 ff3는 2f3 마이너스 3, 3, 9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식을 잘못 쓴 것 같아. 이상한데? 맞나? 맞나 봅니다. 쌤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근데 지금 시역이 공력이 뭐야? 1부터 6까지지. 맞지? 근데 이제 1대1 함수라고 있고 정의와 공력이 같으니까 사실 1대1 대응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거든. 그치? 그럼 모든 함수가 아무리 작아도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1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근데 그럼 F3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F3은 6. 6일 수밖에 없어. 이해했지? 현우 이해했어? F3이 6이야? 그럼 여기서 뭐도 알 수 있어? 얘가 6이면 F6이 얼마? 1이 돼버리지. 왜? 얘가 6이 되었으니까 6이 11 빼기 10이라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F6이 1이라는 것도 같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 세 번 하면 끝나. 괜찮아? 그러면 진짜 이해 안 되면 꼭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현우야, 너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몸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묻는 거야. 근데 사람들 나 진짜 신기해. 내가 학생들 고3들한테 저는 그 얘기 했거든. 근데 애들이 머리 쓰기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는 머리 쓰면서 살고 싶대. 근데 머리 쓰라고 하면 안 써. 그럼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몸을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때 너희한테 이야기 안 했나? 쌤 동생들이 쌤보다 돈 훨씬 잘 벌어. 쌤 동생이 다 기술자야. 근데 조금 잘 버는 게 아니고 2~3배 벌어 쌤보다. 일도 더 적게 하고. 쌤 동생이 나를 놀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열심히 못해가지고 뭐하냐고. 특성화 보여요. 아니 기술자야 기술자. 쌤 동생이 타일 기술자인데 어떻게 해주나 좀 좋아나? 지금 쌤이 이렇게 일주일에 진짜 빡세게 일하거든. 그래서 걔는 주 3일 일하고 쌤보다 더 벌어. 그냥 월화수 3일 딱 일해. 원기 지금 타일 기술자. 근데 그 재능충이야. 그것도 쌤 동생이 그 기술을 배우는데 일단 그 피지컬이 좀 다르고 일단 타고난 게 좀 달라. 쌤이랑 쌤이 형제간 중에 제일 작거든. 쌤 동생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184에 그래서 이게 좀 좋아. 뭐 상체보다 하체가 좋긴 한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능이 있어. 왜냐면 같은 기술자들 중에서도 이런 급이 있거든. A급, S급, B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쌤 동생은 30대 초반부터 S급이었어. 정확히는 S급 되면 하루 일당 60만 원이거든. 좀 세지. 쌤 동생이 S급에 조금 못 미치지 자기 말로는. 그래서 빡 집중하고 가면 S급 퍼포먼스를 내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하기 싫대. 너무 무리해서. 그러니까 S급은 그냥 평소에 그 퍼포먼스를 계속 내는 사람이 있대. 빡 안 해도 그 정도면 S급.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일을 진짜 잘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냥 술렁술렁 하는데 다른 사람 2배 하는 거야. 퀄리티도 더 좋고.
쌤 동생 그 A급 중에서는 많이 잘하고 S급을 확실히 못 미치려고 하더라고. S급 퍼포먼스를 하려면 진짜 우와 하면서 하루 종일 막 해야 된대. 그러면 이제 딱 할 수 있다고. 이거 재능의 영역이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세상에. 뭐 어쨌든 쌤은 재능 없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쌤 피지컬이 센 타입은 아니거든. 그리고 그 다 육체 노동은 어쨌든 키보드 피지컬 많이 타. 정말 많이 타. 당연한 거잖아. 타일. 아니 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너 진짜 이거 그랬지 마라. 아니 쌤 동생도 20대 중반에 시작했어. 그렇게 해도 다 돼. 이게 20살에 빨리 시작하서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쌤 넷째 동생이 더 잘났는데 걔는 일머리가 좋아서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런 걸 엄청 잘 봐. 그런 게 더 좋아. 걔는 더 적게 하고 대신에 이제 많이 벌진 않아. 걔는 딱 이 정도 하면 됐어 하고 딱 그만큼은 벌고 만족하는 타입이라서. 하여튼 뭐 이제 쌤 동생은 쌤과 다르게 그 다른 쪽 재능을 엄청 특별하게 타고났어. 그래서 뭐 이제 동생들이 쌤을 놀리지.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아? 이 자식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몸을 쓴 게 쌤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부모님들 마음도 그런 게 있잖아. 그래도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하길 바라잖아. 다 그래 다 그래? 부모님한테 여쭤봐 진짜로. 근데 쌤 동생들은 어디서 일하겠어?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더 많이 버는 거지. 그에 대한 대가를 세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다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목표가 어쨌든 머리를 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자고? 머리를 쓰자고 현우야. 맞지? 그냥 들어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지성을 활용해야 돼.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혹시 유연이 야구 좋아해? 관심 아예 없어? 네. KBO 본 적이 없어? 너 이대호가 닭다리 맞은 거 알아? 이대호가 누군지 알아? 야구 선수 중에 꽤 왔대. 한국에서 타자 역사 중에서 어제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이야. 왜냐면 타격 7관왕을 찍은 사람이거든. 8개 상이 있는데 타자한테 혼자서 7개 쓴 사람이야. 한 해에. 진짜 잘한 거잖아. 맞지? 이 사람이 땅볼을 치고 일루로 설렁설렁 뛴다고 관중이 그 사람 닭다리 던져서 닭다리 맞았어. 그냥 뼈다구를 맞았어. 왜 던졌을 것 같아? 닭다리. 천천히 뛴다고. 프로의식 없다고. 땅볼 뛰어서 열심히 뛰어야지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겠지만 다들 어쨌든 프로라면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 땅볼을 쳤어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면 선수가 손 걸 때 실수해 안 해? 실수한단 말이야.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보통 뭐 1년에 몇 번은 있어. 그게 딱 돼가지고 어떻게 경기가 좀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뛰라고 시킨단 말이야. 물론 팬이나 관중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다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무슨 뜻이지 근데 그게? 그런 자세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지. 형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듣고 설명해주세요? 이해 안 되냐?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이 자식아. 맞지?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잘 될 것 같으니 눈곱만큼 높아진다고. 쌤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임마.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이미 함수값이 뭐가 나와버렸어? 1이 나와버렸잖아. 맞지? 그럼 제일 작은 함수값 이제 누구야? 이제 그래서 2 이상이어야 돼. 괜찮지? 요거 넘기면 얼마가 돼? 요거 넘기면 얼마가 돼? 10이지? 그럼 F2는 5보다 크나 같아야 되지? 이미 6을 누가 먹었잖아. 남은 거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네. 그러니까 F2가 얼마? 그럼 여기다 5 집어넣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F5가 얼마? 2 이렇게 되네. 괜찮니? 그럼 같은 요령은 3 이상이 될 거고 F1은 4가 될 거고 F4는 3이 되겠군요.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니? 이런 거는 쌤이 왔을 때 그런 거 같아. 이 문제를 만약 시험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는 틀리잖아? 그럼 공부를 안 했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수학 실력은 조금 다른 거 같아.
이런 문제는 지식의 영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 보고 내가 이걸 생각해내는 건 갑자기 이 부등식 왜 때려? 맥락이 없잖아, 맞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보고 나서 아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보다 할 만하다는 거지, 이런 문제.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못하게 만다. 자, 이상합시다. 재밌는 드립 친 건데 실패했네. 자세 갑시다. 현아야, 엄청 재밌었지? 꼭 터질 뻔했지? 하하. 자, 지금 봅시다. 자, 힘내자, 알았지? 자,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 자, 이게 칠판이 그리면 참 쉽거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저 친구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현우야 그릴 줄 아니? 네. 모르면 사실 진짜 그냥 알 때까지 맞아야 된다 이 느낌이 좀 더 가깝거든. 물론 이제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3,-3이고 V자야. 괜찮지?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 아 이렇게 못 그렸지. 어쨌든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 어떻게 생겨? 여기 6이 될 거고 6의 길이 3이 되겠지. 왜 요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괜찮니?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넓이 얼마가 돼? 9가 되겠다. 이걸 우리가 S1이라고 하자. 첫 번째 넓이라는 뜻으로 S1이 9라고 하자. 괜찮지? 두 번째 넓이를 보여봅시다. 두 번째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한테 이제 FX1의 넓이, FX의 이제 랑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 하라는 얘기거든. 절대값 fx-3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저기다가 다시 이걸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조금 복잡하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머리를 쓰는 거야. 아, 요거는 뭐지? 3 내리세요. 맞지? 거기다 절대값은 어떻게 돼? 몰라. 적으세요. 맞지? 그리고 다시 뭐 하세요? 3 내리세요. 이걸 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조금 그러니까 칠판은 쉬워. 칠판에 이 칸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혼자 할 때는 선 딱 그어놓고 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할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선이고 여기가 6선이고 6선까지 필요 없나? 마이너스 6선이야. 자, 첫 번째 3번 더 잘 봅시다. 얘를 조금 더 이제 내립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 그리고 있나?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지?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접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지? 우리 얘를 다시 3만큼 내려. 얘가 어디로 와야 된다고? 여기로 온다. 얘가 어디로 온다고? 여기로 온다. 괜찮지? 그럼 그래프가 두 번째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기울기는 어차피 계속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와우 어쨌든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니? 그러면 지금 요 모양이 몇 개 생겼어? 요 모양이 하나, 두 개, 세 개. 원래 9였잖아. 9가 몇 개 생겼다고? 3개. 그러니까 S2가 9가 3개래. 이렇게 생겼어. 괜찮지? 9가 3개래?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어떻게 얘를? 파란색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 3칸 내려. 이제 여기 오는 거지. 얘가 여기 오고 얘가 여기 오고 얘가 여기 올 거야. 이미 시간 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 FX를 그리려고 하는 거지. 몇 번 말했지? 모르겠다. 얘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파란색 함수를 3 빼고 또 3 빼라고 절대값 씌운다. 그럼 3 빼면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걔를 뒤집어. 그리고 다시 내려. 이렇게 하는 거야. 복잡하지, 맞지?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씌우라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와우 이렇게 되고 삐꾸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지. 오, 잘 그렸다. 오케이. 저걸 다시 어떻게 하라고? 세 칸 내리라고. 세 칸 내리면 어떻게 되지? 세 칸 내리면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자, 그러면 삼각형 몇 개 생겼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제 9자리가 몇 개 생겼다고? 다섯 개. S3가 9자리가 다섯 개. 얘는 9자리가 한 개. 그럼 규칙이 뭐야? Sn은 9 곱하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세 번째 것까지만 하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만약 더 더럽게 나오면 고생해야지. 일단 선생님 학교쌤이 이걸 너희들한테 노출시켰잖아, 맞지?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될 거 아니야. 그때도 침착하게 하면 돼. 연습 많이 하면 그땐 잘하겠지. 오케이? 쌤도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려질지 보이지 않아? 보면서 뒤집어지면서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괜찮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6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못써 쓰긴 쓰네.